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금 다르게 잡아봤는데요. 재건축 투자,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이다.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거든요. 어떤 단지는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어떤 단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건 또 이쪽은 위치는 비슷한데 이쪽은 용적률이 낮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과연 어느 쪽 단지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이 많이 날까?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재건축 투자 사업성을 볼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용적률이 낮은 저층 단지, 5층짜리 단지라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용적률이 몇 프로 이하여야지 그 재건축 단지가 사업성이 높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용적률이 20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 아마 신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 이하면. 이거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용적률이 20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주거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도대체 지금 내가 살고 있던, 내가 투자했던 그 주거지역이 몇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자, 주거지역을 한번 쭉 보시자고요.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은요, 1종과 2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전용 주거지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용도가 없는 땅입니다. 즉, 용적률이 전용 1종 같은 게 50% 이하에서 한마디로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이에요. 오로지 단독주택만 질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2종은 단독주택과 빌라나 이런 것들만 짓지 아파트는 못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낮아서 높이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땅인데, 그렇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요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요. 이쪽에 보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200%고요. 3종은 아시겠지만 250%입니다. 자, 1종은 역시 150%입니다. 1종은 150%, 2종 200%, 3종 250%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국토부에서 이 용적률의 최상한 용적률, 최고로 높게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이게 3종은 300%고요. 2종은 200%고, 3종은 300%고요. 2종이 250%고요. 1종은 200%입니다. 본래 최고 상한, 제일 꼭대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수년 전에 그런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렸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높게 조정을 해라. 하지만 권고를 국토부에서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권한은 실제로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자체장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본래 최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50% 깎아서 250, 2종도 250%인데 200%, 1종 200%인데 150%, 이렇게 50%씩 깎아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준주거 지역은 뭐냐면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뭐 식당이든, 그러니까 음식점이든 아니면 카페든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식집이든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거하고. 이걸 준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행지역이라는 용어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준주거 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가 되어 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로 사용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식당, 음식점, 술집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바뀌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겠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처음부터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거주를 한다. 일단 그거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다음을 보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형 평형 단지, 아파트 단지가 소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노원구에 그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그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이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작년에 30년이 돼서. 그런데 상계 주공 8단지가 내년에 노원 꿈의 그린이라는 이름을 걸고 재건축이 돼서 내년에 입주하는데요. 여기도 30년이 이제 간 넘었는데 이건 벌써 지금 내년에 입주 예정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계 주공 8단지는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좀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준 거죠. 재건축을.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보면요.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829세대예요.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용적률이 88%입니다. 주거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자, 2종 200%죠. 근데 2종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업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습니다. 3종으로. 그래서 25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용적률 250%짜리. 자, 종상향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용적률이 88%고 250%로 진행을 하니까 과거에 88%였다가 용적률 갭 차이가 162%나 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용적률도 낮아. 그러니까 사업성 너무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죠. 그런데 지금 1062가구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임대아파트 155세대 제외하면요. 일반 분양 물량이 80개. 아주 귀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 예, 상계동에서 최초로 들어오는 그 재건축 단지인데요. 이런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성과는 달리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형 평형 단지로 구성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 당시에 현재 평형대가 11평, 13평, 15점, 한 15평 요 정도로 소형으로 구성된 단지였다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 그대로 11평에 들어가지 않죠. 넓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형 단지들은 전부 다 넓혀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물량이 오히려 처음에 829세대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넓혀가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 용적률이 낮고 용적률을 3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계 주공 8단지, 요게 지금 노원 꿈의 그린이죠. 예, 여기 보면은요, 요거하고 상계 주공 9단지를 가만히 보면요. 상계 주공 9단지는 이 동간 거리가 넓습니다. 여기는요, 붙어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죠. 자, 동간 거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짧기 때문에 이게 동간 거리를 보게 되면 동간 거리가 멀찌멀찌 떨어져 있다는 거는 대지 면적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계 주공 8단지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이 낮다고 지금 보셨듯이 용적률이 아주 낮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냐?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겠죠? 동대문 장안동 장안 힐스테이트를 보면요. 이게 구 장안 시형 2단지라고 했어요. 2단지. 이것도 저층 아파트고요. 900세대, 용적률 100%, 3종. 그러면 용적률 한 150% 차이 나잖아요. 용적률 150%.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이거는 오히려 900세대에서 859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형 평형대, 이것도 소형 평형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평형을 다 넓혀갔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 가장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어. 막 45평, 50평, 60평, 70평? 그래가지고 재건축할 때가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평형대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넓혀갈까요? 아니면 줄여갈까요? 당연히 60평 이런 것들 줄여가겠죠. 그럼 어떻게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기존 세대수보다. 그래서 추후 재건축 시 평형대를 줄여가기 때문에 이런
큰 평형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형대가 줄어들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큰 평형대로 처음에 있던 게. 자, 세대수가 늘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송파에 가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용적률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중대형이니까 줄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엄청나게 사업성 좋습니다. 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못하느냐, 반대가 많아서 그건 별개의 문제로 치고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성 분석 이제 한번 쭉 봐요.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사업성이 거의 없다. 자, 소형 평형대라도요, 이 동간거리가 넓다면 사업성이 있다. 아까 보셨죠? 동간거리가 넓다는 의미는 대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월계동 가면은 광운대역 있는데 그 미륵 미성 3호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요,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게 20평대예요. 자, 그러면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사업성 없겠네? 지금 공부한 대로 이해하면 사업성 없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사업성이 나옵니다. 왜? 동간거리가 넓어요. 즉 땅이 넓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부동산 지금 25년째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재건축의 사업성 판단하는 건 물론 용적률을 보고 다 했지만 이 동간거리 같은 걸 봤거든요. 동간거리가 붙어 있다든지 그럼 이거 사업성 없네? 떨어져 있으면 좀 사업성이 있네?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전문가가 재개발 책을 쓴 전문가가 명쾌하게 그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중대형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당연히 사업성이 높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여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경험은 상당히 많고 눈으로 봐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뭔가 따져보고 했지만 실제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 거는 그 재개발 투자에 대한 책을 썼던 그 이정열이라는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는 당연히 어리겠지만 저도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배우거든요. 명쾌하게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전체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크다는 겁니다. 각 30평대, 20평대 대지 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땅의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체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전체 대지 면적에서 기존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평균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15평 이상 된다면 사업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약 그 기존 물량에서 약 15%에서 20% 정도의 신규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어디에 상당히 유용하냐면요.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어떤 지역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있어. 이게 둘 다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데 어떤 게 사업성이 좋을까? 좀 더 나중에 했을 때 비교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재건축 우리 그 사업성 분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 대지 면적도 그래요.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가서 그 아파트 지번이 있잖아요. 그걸 넣고 치면은 면적 나오거든요. 예, 그 면적을 전체 그 세대수로 나누면 되니까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들을 계속 좀 우리 그 일반 분들이 알 수 있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